네, 안녕하세요. 처인원의 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제 다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일주일에 최소 한 편 이상 업로드할 예정이고, 또 다양한 오프라인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올 가을에도 저희 처인원의 종묘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는 날짜는 8월 28일입니다. 8월 말인데 벌써 날씨가 굉장히 시원해졌습니다. 사실은 비가 와서 좀 더 시원한 것도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비를 기점으로 날씨가 이제 가을로,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저희가 매달 초에 진행하는 그 달의 예쁜 식물들을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또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을 저희가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이 있고, 이 식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도 해드리고 또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게끔 단기적으로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 10,000원 이하 할인 상품들을 소개를 먼저 해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 야생화와 그리고 나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다 소개를 드리진 않고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릴 텐데, 일단 이 야생화들은 뭐 버들마편초라든지 아니면 향등골풀처럼 여러분들이 꾸준히 찾으시는 것들, 아니면 이 흑공의 비름처럼 저희가 다뤘던 식물 중에 반응이 좋았던 것을 상태 좋은 상품들이 다시 나와서 준비를 했고, 제가 설명을 이번에 해드릴 건 먼저 쑥부쟁이라는 식물하고 구절초라는 식물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가을이 오고, 이 쑥부쟁이나 아니면 구절초 같은 것들은 국화과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한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까지 예쁘게 볼 수 있는 그런 야생화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식물이 구절초고, 이 식물이 쑥부쟁이입니다. 사실은 꽃만 보고 쑥부쟁이와 구절초를 가려내기는 생각보단 쉽지 않습니다. 같은 국화과고, 국화과 식물들은 대부분 다 꽃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들국화라고 얘기를 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들에 펴 있는 국화꽃 모양의 식물들을 저희가 흔히 들국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들국화라는 식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보기 좋게 그냥 들꽃이라고 하는 것처럼 들국화라고 표기를 하는 거고, 대부분의 들국화는 구절초 아니면 쑥부쟁이 아니면 저희가 오늘 다루진 않지만 산국화나 아니면 감국 이런 것들을 들국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구별하기 좋은 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구절초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쑥 모양처럼 이렇게 살짝 갈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오히려 쑥부쟁이란 이름 때문에 쑥부쟁이가 갈라져야 될 것 같은데, 이파리가 쑥 모양에 가까운 건 오히려 구절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파리가 좀 더 넓고 덜 갈라지는 게 쑥부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절초 같은 경우나 이 쑥부쟁이 같은 경우도 원래는 단색, 국내 재래종들은 다 단색입니다. 뭐 예를 들어 쑥부쟁이는 약간 연보라색 계열들이 많았고, 구절초 같은 경우는 이제 흰색이 많았는데 이제 원예용으로 많이 개량이 되다 보니까 쑥부쟁이 같은 경우도 보라색 계열과 그리고 약간 핑크빛이 도는 자주색 계열의 청화 쑥부쟁이 그리고 홍화 쑥부쟁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 구절초 같은 경우도 흰색,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분홍색 이렇게 5가지 색깔로 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들국화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색깔별로 구매를 하셔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식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또 저렴한 가격이니까 화려하게 가을 꽃을 보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해 보입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건 바로 여기 있는 이 아주가입니다. 이 아주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야생화입니다. 대표적인 음지식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이파리와 그리고 보라색 꽃이 원래 기본적으로도 낮게 자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여기 보이는 이 미니 아주가는 더 눌러놓은 것처럼 컴팩트하게 자라는 게 특징입니다. 전체적인 키는 지금 뭐 한 5cm도 안 돼요. 이렇게 포기가 좋은데 5cm도 안 되지만 포기가 알차게 자라 있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검은색 빛깔의 흑빛의 광택감
입질감이 도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음지 식물 중에 뭐 슈케라나 뭐 호스타나 맹문동 같은 흔히 알려진 식물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희소성 있는 식물을 찾는다 하신 분들에게는 이 아주가를 굉장히 추천해 드릴 만합니다. 또 굉장히 큰 폭으로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 김에 구매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00원 이하 상품 중에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바로 이 화이트 핑크 셀릭스입니다. 이 화이트 핑크 셀릭스라고 하면 삼색 버드나무라고도 하고 아니면 플라밍고 셀릭스라고 해서 뭐 오색 버드나무라고도 하고, 버드나무 계열 중에 새순이 붉게 올라오는 나무들은 아마 저희 영상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큼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품종입니다. 근데 그동안 봐왔던 이 셀릭스들은 대부분 다 외목대로 스탠다드형 막대사탕 모양으로 잡아서 포인트목으로 대부분 쓰였는데, 사실 이게 유럽에서는 낮은 데서 관목 형태로 낮은 울타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색깔이 변해 있지만 봄철에는 새순이 하얀색과 핑크색이 함께 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낮은 울타리 역할을 했을 때 오히려 어떤 꽃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장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사이즈 대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원에 높은 울타리가 아니라 한 무릎에서 허벅지 사이 정도의 울타리를 좀 화려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수종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10,000원대 상품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질감이 아주 예쁜 식물들은 바로 꽁의 비름입니다. 제가 꽁의 비름을 좋아한다는 건 누차 영상에서 아마 말씀을 몇 번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이파리가 영상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이파리의 두께감이 상당하고 또 질감도 굉장히 좋고, 이게 엄연히 따지면 이제 새덤, 돌나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육식물에 속하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초화류보다 훨씬 더 입질감이 두껍고 탄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이렇게 4종의 꽁의 비름이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건 저희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흑꽁의 비름이고, 이 3가지를 설명을 해 드릴 건데, 맨 먼저 설명을 해 드릴 건 바로 이 좀꽁의 비름입니다. 보통 이렇게 좀이라는 말이 이름 앞에 붙게 되면 보통 이파리가 작고 풍성하게 자라는 것들을 저희는 좀이라는 말을 붙여서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지금 이 꽁의 비름과 비교를 해보시면 훨씬 더 많은 이파리가 달리는 대신에 키가 작고 더 조밀한 걸 확실히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꽁의 비름이라고 연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알차게 자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국내에서는 아직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꽁의 비름 계열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권하고 싶고, 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은 꽃이 소복하게 피는 게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래서 꽁의 비름을 기존에 흔한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품종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2가지 보이는 꽁의 비름은 하나는 어텀 조이, 하나는 어텀 파이어인데요. 꽁의 비름이 이거보다는 크게 꽃이 피게 되는데, 어텀 조이 같은 경우는 분홍색, 어텀 파이어 같은 경우는 진한 빨강색으로 꽃이 피는 게 특징입니다. 원래 이제 꽁의 비름의 꽃 색깔이 약간은 핑크색에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텀 파이어를 요즘은 더 색깔이 강하고 확실히 구분이 되다 보니까 선호하시는 경향이 많은 것 같고요. 이 모든 것 다 꽃도 예쁘고 입질감도 훌륭하기 때문에 꽁의 비름은 혹시 내 정원에 아직 안 심어져 있다, 근데 내가 야생화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권해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10,000원대를 소개해 드릴 건 지금 제 기준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실류카입니다. 지금 제 왼쪽에 있는 건 무늬 실류카고, 요거는 이제 20,000원대에서 할인을 할 예정이고, 이 실류카는 10,000원대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 유카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원 소재로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카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열대성 식물의 경관을 연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인장처럼 생기기도 했고 관엽식물처럼 생기기도 해서 월동에 약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월동에 굉장히 강한 게 특징이고, 이 실류카의 진정한 가치는 꽃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꽃도 굉장히 화려한 식물이고 월동도 강하니까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굉장히 추운 우리나라 기후에서도 열대 지방의 그 정원 느낌을 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겐 꼭 권해드릴 만하고, 이 무늬 실리카와 실리카의 차이는 지금 이 실리카는 이렇게 초록색 단색으로 이렇게 이파리가 올라와 있는 반면에 무늬 실리카는 이렇게 중간으로 노란색 라인이 하나 더 가면서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지거나 모여있게 되면 훨씬 더 밝아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날도 흐리고 폭이도 작아서 많이 티가 안 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성체가 되고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2만 원대 상품들을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 아까 만원대에서 달았던 이 무늬 실리카, 유카 중에 골드빛이 이파리의 중앙에 들면서 더욱더 환한 느낌을 낼 수 있는 이 무늬 실리카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소개를 해 드릴 건 바로 이 산수국 두 개입니다. 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는 매직 필로우라는 산수국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데어데블이라고 하는 산수국입니다. 제가 이 두 개를 같이 묶은 이유는 대부분 산수국은 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꽃의 색깔이 어떤가, 꽃의 모양이 어떤가, 개화량이 어떤가, 꽃의 크기가 어떤가, 이런 식으로 꽃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꽃보다 이파리의 가치가 더 훌륭한 식물들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제 이파리의 빛깔이 발현이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우스에서 햇빛에 노출을 많이 안 시키고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노출이 안 된 상황인데, 이 매직 필로우 같은 경우는 11월쯤 날씨가 본격적으로 찬바람이 들기 시작하면 노란색과 빨간색이 함께 이파리에 단풍을 들면서 굉장히 눈에 띄는 식물이 됩니다. 이거를 제가 2년 전인가 1년 전에 유럽의 가을 꽃시장에 가서 이 식물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단풍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식물이에요. 물론 이제 수국하면 꽃이 가장 중요하지만 산수국들은 사실은 대부분 꽃의 차이가 다이나믹하진 않거든요. 꽃이 거의 다 대동소이한데, 꽃을 한 번 더 보고 가을에도 화려한 이파리를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정원 소재로서 가치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국내에 도입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어데블은 매직 필로우가 노란색, 빨간색으로 이파리가 드는 것과 다르게 햇빛에 있을 경우에 완전히 붉은색으로 이파리가 드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자엽 이파리로 나오는 식물들을 굉장히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데어데블은 올해 정도부터는 꽤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뿌듯하고요. 이 데어데블 같은 경우는 매직 필로우와 가장 다른 점은 매직 필로우의 예쁜 이파리 색깔은 단풍이 들 때만 볼 수 있다고 하면, 데어데블은 직사광선에 노출만 된다면 이파리가 피어있는 내내 빨간 빛을 볼 수 있으니까 이건 역시 가치가 훌륭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식물의 포기가 굉장히 좋은데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해서 이 김에 산수국을 한번 정원에 들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2만 원대 마지막으로 다룰 건 제가 누누이 좋아한다고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이 떡갈립 수국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가장 큰 특징인 바로 이 오크잎 같은 이파리가 아주 크게, 제 손바닥보다 더 크게 예쁘게 자라고 있어 주는데요. 떡갈립 수국 중에 사실 베스트인 품종은 저는 겹꽃인 하모니나 아니면 밑에 빨간색 꽃받침처럼 보이는 이 색깔이 대조가 되는 꽃이 피는 스노우플레이크가 저는 사실 베스트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상품들은 이미 판매가 끝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스노우월드라는 품종은 상대적으로 키가 작게 자라는 1.5에서 1.8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 떡갈립 수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꽃은 일반적인 떡갈립 수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넓은, 이 예쁜 이파리, 풍성한 이파리가 붉게 물듭니다. 가을이 되면 붉게 물들어서 오히려 단풍나무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게 보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수국이니까, 가을에 단풍이 좀 부족하다, 또는 가을에 단풍나무 계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다 홍단풍처럼 다 키가 큰 나무들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낮게 자라는 한 성인 남자의 키 정도로 자라는 이 떡갈립 수국으로 가을 단풍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건 저희가 3, 4만 원대를 건너뛰고 5만 원대 상품을 다룰 겁니다. 지금 보이는 이 식물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애리조나 사이프러스 계열의 블루 아이스라는 나무입니다. 향이 굉장히 좋고 또 수영도 예쁘고 빛깔도 좋고 해서 2년 전쯤에 엘사트리라고 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가격도 굉장히 비쌌던 그런 나무인데요. 현재는 가격도 안정화가 많이 돼 있는 편인데 여전히 비쌉니다. 어느 정도 커 있는 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직접 블루아이스를 재배를 했기 때문에 원래도 좀 저렴한 편인데 한 번 더 저렴하게 행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품종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을 해 드리고자 하고요. 이 블루아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키가 대략 한 1m에서 1m 10 전후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 화분묘일 경우에는 한 시중가가 한 7, 8만 원 정도 되고 싼 데는 뭐 6만 5천 원 요 정도 하는데 저희는 요걸 이제 원래 5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할인 적용을 해서 블루아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큰 걸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조금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블루아이스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을 할 때는 언제냐 하면 눈이 많이 왔을 때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이렇게 눈이 내려앉거든요. 눈이 내려앉으면서 습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향도 굉장히 강해지고 이 은빛의 잎과 눈의 질감이 함께 섞여서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기 때문에 특히 남부지방에 있으신 분들은 포인트목으로 하나씩 심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중부지방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풍이 차단되는 환경에서 심어주시면 무난하게 월동을 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 같은 경우에 지금 화분까지 포함하면 한 1m 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 배송이다.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저희가 8월에 한 달 쉬고 9월부터 할인 상품 기획전을 시작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저희가 가을에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희가 판매를 하려고 준비 중이니까 계속해서 저희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프라인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이벤트를 안내해 드리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구독자분들이 얻어 가시는 게 많게끔 저희가 풍성하게 준비를 할 테니까 꼭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여름은 참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태풍도 강했고 그리고 호우 피해도 굉장히 많았고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수선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이 더위가 끝나면서 저희도 다시 이제 좀 잔잔하게 그리고 좀 평안하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